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뭐 했지? 대안 얘기 했었잖아요. 대안 이거 땡땡이 이거를 동발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걸 싱잉볼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이거 크기 차이만 있는 거지. 동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마 동량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연결이 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땡땡 치면서 대안 하고 다녔다고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모두 다 평안하다. 너는 다 평안하다. 그게 뭐냐면 본체론이거든요. 본체론. 이미 너 자신은 깨달아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식 주장이에요. 그게 선종에서도 나오고 화엄이나 천태에서도 나오는 건데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 그게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불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해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안이 이렇게 치고 다니는 것 때문에 땡땡이 중 이렇게 할 때 그 땡땡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다. 그리고 동량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동량도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다. 이게 동발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치고 다니고 여기에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얻고 이걸 다시 주고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땡땡이 중 할 때 그 중은 무리 중자고 떼거리라는 뜻이고 원래 승가가 상가, 길드, 가나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번역하면 중이 되는 거고 이게 떼거리라는 뜻이니까 이게 무리라는 뜻이고 이 승이라고 하는 거는 승가할 때 승가에서 가를 탈락시켜서 승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중앙아시아가 아니고 서역어에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식의 방식이 서역어에서 변형된 거고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승.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승이 승님이 되고 우리나라 사장님, 사모님 할 때 그 님이 되고 이게 스승님이 된다고. 이거 훈몽자회나 뭐 이런 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승의 대응어가 스승사입니다. 그래서 사부라고 하는 표현을 스님들한테도 쓰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장율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장사가 중국 사람들은 이름을 한자로 축약하거든요. 그래서 원측 스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측사가, 규기가 이렇게 하는 게 규사가, 기사가, 뒷자를 대부분, 뒷자를 써요, 뒷자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그 신성일 영화나 이런 데서 뭐 민이라고 해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 족보가 중국에서까지 연유가 되는 거라고. 그 느끼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거지 같은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족보가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유치한 것 같은 게. 그래서 이거는 음사고, 이거는 지금 번역어고, 그래서 나쁜 의미로 쓸 때는 이제 조금 폄하할 때는 중이라고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땡땡이라고 하는 거의 시조는 대안일 거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걸 이제 나중에 건립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걸 치고 안 그러면 목탁을 치고 이러면서 길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화주를 받아서 절일 불사를 하거나 이럴 때 화주를 받아서 하는 걸 그런 걸 건립이라 그래요. 안 그러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비용을 충당하는 거.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길을 막고 삥을 뜯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길을 막고 스님들이 하진 않고 대부분 신도단체들이나 하는 경우들이 있고 스님들이 하는 경우도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걸 보고 건립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오면 꽹과리라든지 그걸 광세라고 하는데 꽹과리가 약간 달라요. 광세나 그다음에 안 그러면 목탁을 가지고 치면서 했었고 아마 예전에는 이 동발로 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동량질 이렇게 뭔가를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쪽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나쁜 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조계종의 승려법에 보면 탁발 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도는 탁발이 제가 되게 그런 얘기도 예전에 논문에 썼었는데 부처님은 탁발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조계종에서는 탁발이 금지된다. 왜 금지되냐면 이게 상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삥 뜯는 사람들이 있어. 정체불명 이렇게 삥 뜯는 사람. 안 그러면 그냥 길에서 뭐 예전 같으면 요즘은 그거 잘 못 보겠던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서울역이나 뭐 저기 뭐야 파고다 공원이나 이런 쪽에 좀 번화가에 가면 그냥 길에다 복전함을 놓고 목탁을 쉐리 쳐요 계속. 근데 그게 수입이 잘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수입이 됐는데 수입이 잘 안 돼. 수입이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용산으로 박물관 옮기기 전에 예전에 창경궁 옆에 박물관이 있었잖아요. 서울 국립박물 맞나요? 그 박물관 옮기기 전에 옛날에 그 박물관에서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나이 들어나고로.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제가 그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박물관에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인가 뭐 그 정도 때 박물관에 갔었는데 초등학교도 굉장히 저학년이었을 때 갔는데 거기 불상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불상 앞에 1,000원짜리가 진짜 이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뭔가가 있구나. 저걸 어떻게 아니 어린 마음에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1,000원짜리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지금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지금 80년대 초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이게 1,000원짜리 굉장히 큰데 진짜 그러니까는 전시해 놓은 불상인 거야. 그냥 요즘으로 치면 그게 무슨 특별히 영험한 불상인 게 아니고 그냥 박물관에 전시하는 불상인데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넣은 거야. 이거를 근데 지금 이제 뭐 박물관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박물관은 둘째치고 절에도 그렇게 안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거죠.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신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때였고 그래서 큰 불사는 대부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로 거의 끝납니다. 그 나머지 절에서 뭐 하는 큰 불사들 뭐 이런 게 나오면 대부분 이게 정부 예산을 받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민간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을 보면 참 생각이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많던 그리고 아마 교회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탁발 같은 경우도 아마 잘 됐을 거고 근데 지금은 뭐 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뭐 그런 거가 있어서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아예 승려법에서 그게 금지가 돼서 걸리면 그게 징계 사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안같이 그냥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그 다음에 화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뭐 어려운 절을 뭐 불사를 한다거나 뭐 필요한 걸 뭘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그 생계형 분명히 나온다고 이게 좀 된다 싶으면 그 생계형 나오거든. 그런 놈들 때문에 이게 나쁜 의미로다가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량질 무슨 질 이러면 대부분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아니 우리 표현에 무슨 질 한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서방질. 비유를 들어도 거지 같은.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무슨 놈 이러면 그것도 되게 무시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상태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디든 마찬가지,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좋은 사람도 있고 상태 나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상태 나쁜 사람들이 뭐가 잘 된다 하면 거기에 이제 더 붙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게 재밌는 게 통일신라 직전부터 통일신라 직후에 굉장히 혼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뭐, 같은 단일 민족이고, 그 웃기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 얘기고, 백제나 고구려가 신라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신라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네는 우리한테 정복된 거지. 뭔 개소리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떠한, 세계관이 존재해야 될 필연성이 대두한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때 떡상했었던 이제 화엄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게 쿠팡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엄은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한 370년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이제 세계 제국이기도 하고 통일 제국이 들어섰고, 우리도 한 600~700년 가까이 분열돼 있었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신라로 인해서 이렇게 통일한 거잖아요. 물론 그게 위에까지 다 통일한 건 아니지만 통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천태종, 수나라 때는 천태종, 그 다음에 당나라 때 화엄종이거든요. 버전이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계속 유행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상품성이 있는 건데, 이게 왜 이제 천태종이 화엄종 등장하고 바로 몰락하게 되는지도 기회가 되면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천태종은 강남 쪽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 그런데 수나라 때까지는 강남 세력이 상당했었고, 그게 양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양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양주 총독이었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당나라가 들어서면 낙양하고 장안 중심으로다가, 특히 이제 장안이죠. 장안. 그렇게 해서 수도가 강북쪽으로 쫙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요 밑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부산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어. 크게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부산이 원래 수도였었는데 갑자기 서울로 수도가 옮겨졌네. 아니면 서울에서, 그렇게 비유를 들면 서울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서울에서 내가 크게 사업을 했어. 근데 행정도시, 안 그러면 뭐 수도 이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랑 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세종으로 진짜 다 옮겨간 거야. 다 옮겨간 거야. 그러면 서울을 어느 정도 축소시켜서 절로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쪽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여기를 지킬 거냐. 당연히 옮기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섣불리 옮겨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서의 기득권도 잘못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조가 수나라 같이 또 몇십 년 안 가갖고 간다, 이게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서울에서 패권자야. 그런데 수도를 세종으로 옮겼어. 완전히 옮긴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부분이 옮겨간 게 아니고 완전히 옮겼어. 그때 내가 그걸 빼서 어느 정도 이상 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사장, 뭐 누구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내가 저쪽으로 완전히 몸을 뺄 거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창업자면 사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내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창업자가 아니고 나는 물려받은 사람이고 나랑 비슷한 대등관계가 여러 명이 있어. 경쟁 중이야. 그럼 못 뺍니다. 빼는 순간 돌아갈 퇴로가 없어져요. 여기는 신천지고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쪽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태대사가 살았으면 옮겨갔을 수도 있을 건데, 천태대사는 죽었고 그 밑에 이렇게 제자들 그룹들이 이렇게 바치고 있는 상황에서 2대 3대들이 이렇게 바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못 갑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강북에서 장사가 굉장히 잘 돼. 예전에 강남 개발하기 전에. 근데 강남이 개발되고 있대. 야, 이거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놓치면 강북은 훅 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천태는 못 움직였고 화엄종은 어차피 장안에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싸이월드가 도토리 팔아먹다가 골로 갔다. 그거를 변신해야 될 시기에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리고 KT나 SK텔레콤도 카카오한테 물리게 된 게 카카오가 훨씬 큰 기업입니다. KT나 이런 텔레콤 이런 거보다 우리 그런 거 봤잖아. 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 거지 같은 뭐 존재하지도 않는 점포 하나도 없는 게 상장과 동시에 신한은행, 국민은행을 합친 것보다 더 커.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카카오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SK텔레콤이나 KT가 문자 팔아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느 시점에 딱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람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도 저질러보고 저렇게도 저질러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세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잃을 게 없어서거든.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면 함부로 말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시도도 못해. 왜? 그게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은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2명 봤지. 그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가진 게 많은데 막 말하는 사람들. 보통은 그렇게 말을 못 합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점점 거세지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못 한다고요.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태종은 움직이기가 어려웠었고 이미 등치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러다 보니까 시류를 놓치게 된 거고 흐름이 바뀌어 버렸는데 화엄종은 새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장안에 시작했느냐 강남에 시작했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태종도 당나라 중기 정도 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장안 쪽으로다가 왜냐하면 이쪽이 망했거든. 완전 망했거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강북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강남이 떡상을 하고 있어.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놓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그래도 뭐 옮기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안정적인 수익이 돼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쪽에 상권이 쫙 몰려가면서 이제 이쪽이 망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지. 그냥 말라 죽든지 안 그러면 최대한 추스려서 이거 뭐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추스려져요. 그게 나중에 이제 현계다면이라고 하는 천태종의 현계다면이라고 아주 좀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좀 끌어올리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화엄종 버전이 중국에서 지배 이데올로기 당나라 때 딱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중국이 통일하면 대부분 우리도 통일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영향은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영향 많이 받습니다. 한국사는. 그래서 화엄종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화엄종의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의상과 온용.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의상스님 같은 경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대로 배운 무술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김두한 실화손익과 그런 거 있어. 약간 잡과들. 그러니까 그냥 시정 잡배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스타일. 이거는 어느 정도 이상 배운 사람. 이렇게 되면 돼. 그렇게. 약간 신사적이고 이거는 그냥 변칙 기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삼국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통일 직후까지 굉장히 가치관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때 엄청난 역할을 했었던 게 자장률사예요.
그래서 자장을 도선 스님이 중국 당나라 4번 율종의 시조인 도선 스님 호법보살이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신라불교의 판을 다 만들었는데 이 자장이 계속했으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장이 날아가죠. 한 방에 날아가죠. 경쟁 과정에서 선덕여왕계가 몰락하면 선덕여왕이 이제 비담 염종에 난 과정에서 죽거든요. 선덕여왕이 제16년에 그렇게 해서 자장은 구세력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선덕여왕과 자장 진골 출신이니까 사촌이 아니고 친척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쪽 팀이 하나 있었고 선덕여왕이 여잘에서 직접 군사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군사 활동을 백제무왕은 자기가 직접 해버리니까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왕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는데 이쪽은 거느릴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내세우게 되는 사람이 김유신. 그리고 김유신과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이 진골 중에서 최고 진골 중에 하나인 김춘추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덕여왕의 세력 판도였는데 이 양반이 비담에 난 과정에서 죽죠. 비담은 그 당시 상대등. 이게 뭐 재밌어요. 죽고 결국 김유신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이 이 사람을 이깁니다. 못 이겨야 되는 거를 이겨요. 이건 진짜 대단한 전쟁이에요. 대단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조민수하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는데 최영이 그거를 이겨버린 거야. 막은 게 아니고 이긴 거야.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사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유신이라는 사람은 진짜 명장은 명장이에요. 이때 이제 심리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연 날려가지고 뭐 혜성이 뭐 하늘로 올라갔다는 둥 뭐 오만 생 쇼를 이쪽은 명활산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쪽은 반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월성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경복궁을 중심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경복궁 딱 요만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지금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쪽이 100% 이겨야 되는데 상대가 김유신이라서 지는 거예요. 김유신의 심리전에 몰려가지고 그리고 혜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반월성 지금 경주에 가보면 뭐 경복궁 그런 게 아니 진짜 작거든. 거기에 군대로 꽉 채워도 10,000명 들어가면 팍 터지겠다. 건물이 지금 없어도. 근데 건물이 있고 이러면 저거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혜성이 또 떨어져가지고 반월성으로 떨어지니까 저기 이제 왕이 죽고 뒤집어질 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선덕여왕이 다 잘못해서 그래. 선덕여왕이 진짜 띨띨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돼 있는 건 나중에 김춘추계가 이기면서 비정통적인 김춘추가 선덕여왕을 끌어올려서 그래요. 공민왕도 비슷합니다. 공민왕도 그렇게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왜 공민왕이 고려시대 왕 중에서 태조 왕건 다음으로 유명하냐면 이성계 쪽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공민왕계를 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왕통으로는. 혈통으로는 있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혈통은 이미 끊어진 거야. 신돈 때문에 끊어졌다. 걔네 주장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왕사당인 어디야 종묘에 가면 공민왕 진영이 있다니까. 공민왕을 모시고 있다니까 걔네가. 그래서 공민왕을 띄우는 바람에 공민왕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왕건 다음으로 유명한 공민왕이에요. 고려 왕 중에서 네가 한번 이름 대봐 이러면 왕건과 공민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선덕여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약간 띨띨하고 굉장히 좀 무지리한데 김춘추가 자기의 정통성을 이쪽에다 댄다고. 그러면서 저거를 죽기 전에 무슨 자기가 뭐 도리천에 태어날 걸 예지했다는 둥 그게 선동왕 지기삼사라고 내가 이런 거 갖고 논문도 다 썼어요. 그래 내가 잘 알거든.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김춘추가 자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도기에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이 들어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최규하 스타일입니다. 최규하 스타일. 최규하 대통령 스타일. 그렇게 과도기로 들어서고 이쪽 세력이 장악했는데 자장이 어떻게 보면 이쪽과 경쟁 관계죠. 누가 이길 건지는 안 봐도 뻔하지. 역사를 알면 여기다는 부딪히면 안 됐던 거야. 근데 자장이 상황 파악 잘 못했지. 종교인이라서 그런가 봐. 저거는 딱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이 자장이 그래서 저 정암사까지 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명주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하슬라, 나중에 하솔, 그 다음에 명주로 이제 700년대 중반에 바뀌는데 그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경주 있으면 이게 명주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내려오려고 했다가 규합하긴 뭘 규합해 완전히 날아갔지. 그래서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살 의혹도 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머리가 복잡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장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우리나라 유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장계가 자장과 더불어서 몰락했다는 거예요. 신라불교에서 주류, 쉽게 말해서 한 8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는 자장계가 몰락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떡상하는데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장과 자장 쪽에서의 신이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어필하냐면 족보가 별로 없으니까 신이 한 힘을 일으키지. 나는 신통이 있다. 신통이 이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을 팔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장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두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낭지라고 하는 사람하고 명랑 스님. 이게 자장 조카입니다. 장조카입니다. 장조카. 명랑 스님. 이 사람은 중국까지 왔다 갔다 그냥 날아다니는 사람이고 이게 어벤져스 그 정도 급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한 기록만 가지고 하면 저런 분들이 저렇게 많았으면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보면 한 시대에 동시에 막 나오거든요. 저렇게 많았으면 세계를 통일할 것 같은데 당나라도 이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양반 날아다니고 이 양반이 그 기가 막힌 거잖아. 천재지변을 일으키면서 당나라의 50만 대군을 격파하고 혼자서 이런 두 분만 있으면 당나라를 이겨요. 굳이 군대를 만들 필요가 없어. 이런 급들이에요. 이런 급들. 그래서 이쪽이 자장계라고 볼 수 있는 신이승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원효계가 있어요. 원효를 리더로. 이게 제일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양반이 리더라는 뜻이에요. 리더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리더가 제일 나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효를 그룹으로 이게 또 찌리한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또 붙어 있어요. 그게 대한, 사복, 해공, 해숙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원효랑 관련된 신이승들. 이 양반은 뭐 12살 때까지인가 뭐 걸어도 못 댕겼다가 갑자기 뭐 걸어 다니니까 세상을 뭐 흔들 정도로 풀 한 폭을 뽑으면 다른 세계로 이동해. 이 사람은 뭐 희한해. 차원 이동 능력이 있어. 닥터 스트레인지 뭐 비슷해. 그리고 뭐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켜. 야, 씨, 이거 뭐 어벤져스급들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거 뭐 야, 저런 양반. 해공해숙이 제가 요거 나눠드렸는데 이 해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재밌어요. 아이고, 포대화상 약간 그런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뭐 우물에 들어가서 더우면 우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나온대. 그런 얘기 저 정북창 정엽 얘기나 뭐 이런 많아요. 이런 구라 유형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반복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까지 연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그런 구라 유형들이 있어. 네, 그런 유형들이 있어.
그래서 뭐 사람이 죽었는데 이 해공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 죽어서 시체가 이게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저쪽에 가니까 또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더라. 뭐 이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게 중국은 도교가 있는데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그게 그건 진짜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 유병원이 제대로 안 발견됐으면 그 DNA 검사를 못했으면 걔네 입장에서는 구원파는 승천에 딱 갈 거다. 내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게 합리성을 가져.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왜 부활이 있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대단하면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날 필요가 없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냥 쭉 살면 돼. 근데 왜 죽었다 산다라고 말을 하느냐? 저 새끼 죽었던 거야. 근데 그 집단에서 죽은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집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잠깐 계속 그 대기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가 다시 깨어난. 아니 근데 만약에 계속 살 수 있으면 안 죽으면 되지. 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이 짓을 뭐하러 해. 그냥 계속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논리모순인데 도교도 이게 영생을 어떤 방식으로 주면 불교하고 달라요. 불교는 죽으면 그냥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도교는 살아서 이 육신을 가지고 신성이 된다고. 근데 죽지.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체 잠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선으로 부활한다. 그게 이제 시체 같은 거 빼돌리고 뭐 이래서 그런 구라들을 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잘 안 썩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실제로 있어.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도 저는 내가 딱 보면 내가 그런 사람들 대부분 딱 보면 알거든. 많이 마른 사람들이 잘 안 썩어요. 그리고 살집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잘 썩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장기관에 위나 이런 데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관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요 살들의 기름기가 얼마나 있느냐의 관건이에요. 그러면 잘 썩어. 그러니까 만약에 포대화상처럼 뚱뚱한 사람이 죽은 뒤에도 안 썩어. 그러면 진짜 어떤 수행력이 있는 거야. 근데 깡마른 계열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보다 잘 안 썩습니다. 그래서 뭐 죽은 뒤에도 얼굴이 굉장히 평온하고 뭐 어쩌고 맨날 나오는 서술이 똑같아. 그 신선들 얘기해 보면. 그리고 그런 구라가 우리나라로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었다 살아. 달마도 이 영향을 받는 거야. 이게 도교 영향이에요. 그게 달마가 무슨 뭐 죽은 뒤에 무슨 뭐 집신 한 장 남겨놓고 뭐 다시 일어나서 가더라. 야 그냥 가면 되잖아. 그 불교식 스토리도 아닙니다. 그걸 시해선이라 그래서 위진남북조실 때 겁나 유행했던 구라예요. 도교의 대표적 구라입니다. 그런 구라를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포박자 4편을 보시면 그런 구라가 막 이만큼이 나옵니다. 네. 야, 진짜 그런 거 어렸을 때 제가 보면서 나 또 그런 데 솔깃했잖아. 또 솔깃했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가 안정됐을 때는 잘 안 나옵니다. 특징이. 그런 신이한 이야기들이 잘 안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가장 큰 격변기가 언제였냐면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래서 그때 또 신이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게 누구냐면 뭐 최재우라든지 하느님 말을 직접 듣는다는 거잖아요. 뭐 최시영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느님이 뭐라고 냉수마찰 하니까 야 찬물은 몸에 해롭다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좀 큰 얘기를 하라고. 신이 왜 그런 얘기를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게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정역의 김일부라든지 뭐 연담이라든지 그 시절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쪽에 어떻게 보면 최고 이 센 사람이, 이 이빨이 센 사람이 강증산이에요.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비슷한 과로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소태산 박중빈이라고 원불교 만든 사람이에요. 다 그런 종주들이거든. 그리고 그 강정산 밑에 이제 차경석, 고판내 뭐 이렇게 다 또
그 마누라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약을 판다고. 아니 그렇게 한 천지를 들었다 놨다 하면 일본을 물리치면 되잖아.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건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느님이래. 아니 되게 재밌잖아. 아니 그렇게 대단하면. 그리고 불교에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 불교에는 그 시절에는 불교는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꿀을 빨고 있었거든 사실은. 불교가. 왜 그러냐면 일본이 불교적인 색깔이 강한 데다가 유교를 누르는데 자기네 걸 가지고 와서 유교를 누르려고 하면 위험하니까 불교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준다고. 그래서 불교 쪽에는 그런 신이한 얘기들이 잘 안 나와. 약간 비주류들이 저런 걸로 어필해서 주류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 주류 쪽에는 저런 얘기들이 잘 안 나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그런데 그래서 불교에는 별로 없고 동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 증산도 뭐 이런 쪽 그 보천교 이런 쪽에 그 정역 기밀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보인대.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막 뭐가 보이고 이러면 그거는 신이 한 게 아니고 그냥 환자라고. 약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막 신이 읽어보면 트랜스포머에 뭘 그냥 하늘에서 막 보여. 그래서 불교에는 그 시절에 불교가 약간 꿀을 빠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불교에도 그렇게 약판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구라가 센 사람이. 그게 진묵대사라고 하는 아주 내가 보기에는 그냥 상태 메롱인 사람이 있어. 그냥 환자야. 상추 씻다가 해인사에 불난 게 멀리서 투시로 천안으로 보였대. 그래서 그 상추를 이렇게 상추물을 끼얹어서 해인사 부를 것대.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 정도 능력이면 조선을 바꿔. 그런 거 상추 씻던 물로다가 불 끄지 말고 그냥 조선을 바꿔. 티베트 불교도 맨날 구라치는 게 있거든요. 뭐 환생을 했다는 둥 어쩐다는 둥 뭐 그렇게. 그냥 재벌집 아들로 환생해. 그냥 어디 이상한 데 환생하지 말고 그냥 재벌집 아들로 다 환생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티베트 스님들 그거 하지 마. 괜히 한국 사람들 삥 뜯어가지고 절 지으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이건희 회장 아들로 환생해. 그렇게 해서 티베트 사찰을 조 단위로 만들어. 그럼 전 세계를 다 장악할 수 있어. 그런 놈은 한 놈도 없어. 그리고 어디 거지 같은 나라에서 맨날 태어나가지고 그게 원래 환생이었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렇게. 아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룹에 다 환생을 해. 그렇게 해서 내가 티베트 승려였어. 이러면서 우리는 티베트를 불교를 해야 돼. 이러면 달라이라마 망명하고 나서 지금 그 뒤로부터 태어났어도 지금 세계 주류로 장악하겠다. 그래서 그런 게 대부분 구랍니다. 불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한국 불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순종으로 태어났다는 둥 어쩐다 얘기는 있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약간 구라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 치고 또 불교에 옹호적이지도 않아. 야, 네가 환생해서 그 왕이 된 거라며. 왕으로 태어났다며. 근데 왜 불교에 호의적이지 않냐? 그러면 또 이제 티베트 불교는 또 그렇게 얘기해. 까먹는데. 까먹어서 그런데. 까먹으면 그렇게 태어나는 거나 안 태어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나한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땡푼이야. 나 그지 같은 땡푼이야. 이거하고 내가 사실은 유산 상속자다. 나한테 100조가 있어. 100조가 있어. 근데 어느 통장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은행인지도 모르겠고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거야 내 거. 100조 내 거. 야 그놈이나 땡푼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틀려? 이게 뭐가 틀려? 찾을 수 없어 이거.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은하계 너머에
예, 우리 아버지가 1000조 저금해 놨다. 1000조. 안드로메다 너머에 예, 우리 아버지가 그때 기업 새로 시작할 때 저 테슬라 같은 거 그때 한 1% 들어갔더니 지금 수십조가 돼 있어. 그 개구라지. 개구라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 기독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신이 능력이 좋으면 신이 우리를 케어하라 말이야. 천국 예산을 여기다 좀 써줘. 그래서 이런 식 계열에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뭐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 있고 요 해숙 보면 해숙도 날라댕겨요 이게. 해숙도 구름을 타고 다니고 왜 구름 타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이 이유가 뭐냐면 옷만 젖어요. 구름을 탄다는 게 요즘 생각하면 그냥 옷만 젖어. 개냄새 난다니까 몸에. 그냥 나를 수 있으면 그냥 날러. 자꾸 구름 타지 말고. 너 되게 찝찝해진다. 나중에 구름에다가 제습기 설치해야 돼. 그래갖고 이 양반도 그 다음에 죽은 뒤에 다시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또 살아나고 이런 얘기. 달마대사랑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위진남북조 시대 시해선이 유행하면서 시해선법이라는 죽어서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다시 부활해서 기독교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부활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당하면 다시 나오면 되잖아. 만나면 되잖아. 안 만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잘 안 만나. 살아났대. 안 만나. 희한하지. 그냥 만나면 되잖아. 전에처럼 살아나기 전처럼 계속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 안 만나. 그리고 사라져. 대부분. 스토리가 똑같아. 이게 신선전이나 열선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한타스로 나옵니다. 한타스가 뭐예요? 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중국에서 유행했던 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명랑 스님 같은 경우는 또 그거 합니다. 저 포탈이 있어.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거 있는데 이 해공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해공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우물에 들어가서 더우면 우물에 들어가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물에 들어가서 한철 있다가 나오는 거야. 그런 식 스토리들이 신선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게 좋아? 우물이라는 게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우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나올 때는 보통 또 몸에 안 젖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통한 거지. 그리고 이 명랑 스님 같은 경우 모든 우물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도 우물로 그냥 씩 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불교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때 신도가 그런 것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도교, 신도교 이런 것들이 그때 대부분 나오는 구라예요. 그리고 천태 스님이 그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천태 그 마하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 쓸데없는 얘기 겁나 많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낚였네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걸 또 원효가 보고 또 낚인 놈 걸 또 낚였지. 보고 있으면 깝깝하지. 그런데 그걸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 한국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신기한 걸 어떻게 알았대 이런다고. 웃기기도 않지. 그 도장 한번 봐봐라. 도장. 도교의 이런 대장경 같은 게 완전 또라이 같은 정신병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로 이 벽을 메꿔요. 벽을.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그 당시에 많이 했느냐? 중국에도 겁나 있었을 거예요. 달마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겁나 있었을 거야. 이유가 뭐냐? 걔네들이 그렇게 구라를 치고 오니까 우리는 점잖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구라를 맞불을 쳐서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혹하거든.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 뭐 아무개 큰 스님이 뭐 신통이 있어서 사람 마음을 알아본대.
내가 그 스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알아보긴 개뿔이 뭘 알아봐. 모르던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쪽이 불사가 잘 돼.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 돼. 우리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런 데 다 사람들이 많이 혹하거든요. 이렇게 혹하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딸려가니까, 독일에서 저런 신도교나 이런 데서 그 구겸지 사건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딸려가니까. 그러니까 중국 스님들이 나는 그거보다 더 대단해라고 구라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형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거고, 정상적인 귀족적인 부분들이라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신분을 가지고 사회적 지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구라는 안 칩니다. 그런데 이제 비주류가 한 방에 어필하려면 이런 구라가 좋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학교도 다니고 공부를 쭉 꾸준히 이렇게 잘 해갖고 모양이 갖춰진 스님은 자기를 굳이 저런 걸로 어필할 필요가 없어. 근데 뭘 천도제를 하면 뭐가 그 사람이 빠이빠이 하면서 나 잘 간다 이렇게 하면서 간다더라 뭐 이런 절들도 있어. 그 사람한테만 하면 그렇대. 몇 년 지나서 또 해봐라. 그러면 그 얘기 또 한다. 그때 갔는데 까먹고 또 하면 또 갔다 손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속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데 홀망해서 잘 속아요. 잘 속아. 그래서 의상계는 이게 자장계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리더가 원효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효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신비적인 색깔도 많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자장도 굉장히 신비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 넘어서 이제 의상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의상에게도 신의성이 있어요. 신의성이 나와요. 뭐 낙산사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유학 갈 때 지상사 얘기도 그렇고, 거기 가면 뭐 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이 의상계가 좀 깔끔해. 그런데 의상도 이쪽에 이런 사람들이 워낙 있으니까 이 제자들도 하긴 해야겠는가 봐. 그러니까 지통 스님 같은 사람이 그거잖아. 지통 맞을 거야. 내가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데 맞을 거야. 저게 부석사에 등거주로 팔을 산 너머에서 팔 이렇게 늘린다는 가제트 팔 이렇게. 그러니까 부산에 절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절이 부산에 있어. 근데 내가 거기 등 꺼주고 켜주려고 팔을 부산으로 늘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짓을 뭐하러 하냐. 그냥 생각해보면 그걸 뭐하러 해. 그냥 거기서 하면 낫지. 이 팔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혐오스럽겠어. 그런 생각은 또 안 해. 그 다음에 요 표운 스님, 요 의상대사 제자 중에 한 표운 스님, 그 표운이 하늘 왔다 갔다 했다는 또 그 사람 아니오.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긴 있어. 근데 이쪽은 이런 잡인들보다는 훨씬 적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잡과들이 하여간 많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저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뭐 무에타이를 굉장히 잘해. 무에타이 전설 그 누구야? 뿌야까오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게 굉장히 무에타이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대단한 그 격투가거든요. 지금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 이 뿌야까오 같은 경우는 경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전성기 때 진짜 잘해.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전설이 없어. 뭐냐면 뭐 양아치 30명과 1대 30으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뭐 이게 없어. 근데 김두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겁나 많아. 왠지 알아? 그걸로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경기에서 어필하는 건 없고, 그 얘기 아세요? 하야시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런 놈이 있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김두한 얘기도 대부분 구라라는 거예요. 구마적, 신마적 뭐 이런 것도 그 당시 그냥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있어. 그게 동네 양아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대. 그리고 그 나이 먹어서 그냥 가고 있는 거를 김두한이 그냥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하고 댕겼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들의 특징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언제는 뭐 16대 1로 이겼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렇게 이길 거면 이종 격투기에 나가. 그러면 네가 100억도 번다. 맨날 동네에서 자꾸 이겼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은 사실은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한다고요. 네, 자기를 절제한다고. 그래서 주류 쪽에는 나중에 이제 의상 이쪽이 주류였다가 이쪽으로 이쪽이 주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이 두 쪽은.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었지만 이 의상이 자장을 대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장계는 무너졌지만 자장계는 김유신, 김준추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이분들은 그 당시에 통일이라고 하는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종교계를 다 정리를 못했어. 그래서 자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황룡사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황룡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수도권이 경기 쪽이라고 하는 쪽을 그러니까 울산, 양산 그 다음에 경주 쪽은 자장계가 계속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장만 날아간 거예요. 자장만 날아간 거야.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명랑이 문무왕 때 이게 부활한다고요. 문무왕 때 부활한다고. 그리고 의상은 그걸 제대로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황룡사로 못 들어가고 저 영주 부석사 저 총 꼴짜기까지 들어간다고. 그런데 신라가 이제 통일기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좀씩 이렇게 가면 이거는 사상적인 거고 여기는 게으리는 사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상적인 내용이 적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겨가면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처음부터 승리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주류는 계속 이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나중에 신라 하대 쪽으로 갈수록 이겨가는 거고 중대에서 하대 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이 이겨가는 거고 이쪽은 계속 그냥 약간 양아치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혼란기가 끝나면 이게 사회가 안정이 되면 이쪽은 사라집니다. 이런 쪽 계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할수록 조선이 예를 들어서 뭐 세종, 성종 이런 때 동학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안정적이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이상 발전하고 합리성이라는 게 통하면 그런 이상한 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적 산물이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온 건데 대안이 이거를 치는데 이거 말고 사실은 이게 금강저라고 하는 거고 이게 원래 이거는 동발이라고 하는 거 동발 좌종 앉아서 친다 그래서 좌종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싱잉볼 뭐 이렇게 해서 명상한다고 뭐 저거 야 이게 종 친다고 명상이 되냐? 이런 종소리 듣고 명상한다는 자체가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차라리 프로포즈를 맞아. 그 정도 정신력이면 그냥 프로포즈를 맞아. 야 미국 가면 대마 합법이라더라. 이런 거 두드리고 있지 말고 야 이런 거 두드려서 이게 뭔 대단한 사람을 바꿔준다고. 그리고 이런 거 두드려서 잘 됐으면 티벳이나 네팔이 대박 났겠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네. 걔네 맨날 두드리고 있는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볼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불교 의식구로서 대표적인 거는 이 금강저하고 이 금강령. 금강저 같이 생긴 요령이라 해서 금강령이라 그래요. 위에는 금강저, 밑에는 요령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이건 이제 목어 이게 중국 목탁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개념들인데 오늘은 뭐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고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여기 또 진기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진기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잠깐만 보여주면 이게 또 쓸데없는 거는 또
이것도 했었잖아요, 그때. 내가 하면서도 웃긴다, 이거.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그냥 공명현상이야. 아무 대단할 게 없어. 근데 이런 거 하면서 명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저게 약간 지정신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재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다음에 요 금강저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벼락들 보여? 옛날에 저 삼국지사에 보면 진평왕 천사옥대에 하늘에서 제석천이 하사한 옥대가 있는데 그 옥으로 된 허리띠 옥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허리띠 하나하나 장식이 다 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물에다가 넣었더니 막 용이 승천을 하고 막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다 벼락이에요. 하나하나가 이게 번개같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